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종범 업무수첩. 안종범 업무수첩은 종류도 많습니다. 권수도 많지만은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권수는 총 56건입니다. 이 업무수첩의 진실, 그리고 이 업무수첩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시 오랜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광화문에 집회 참석하셨어요. 날 또 춥고 해가지고 저는 기자로서 오늘 뭐 지자를 못 나가봤는데 사람들 많이 왔습니까? 뭐 제 눈에는 뭐 오늘 처음으로도 저희가 강화문 강화문 입성하는 그렇죠. 때라 예, 의미도 예. 있고 해서 뭐 날씨는 추웠지만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여전히 뭐 저희는 똑같은 생각으로 오니까요. 그렇죠. 저도 집에서 뭐 연합 뉴스나 다른 종편들하고 쭉 틀어보고 지상을 틀어봤는데 한 군데도 보도가 안 되게 사람이 적게 모였구나. 저는 그래 생각했는데 뉴시스란 통신사에 보니까 사진도 좀 나와 있고 조금 소개돼 있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일반 종편들이 저희를 취재해 줄 거라 기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지난주에 YTN에서 아주 뭐 짧긴 하지만 제대로 보도를 좀 해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오늘은 안종범 업무수첩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안종범 업무수첩이 왜 이 사건에서 중요하냐? 국정농단 사건에는 사실 결정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태블릿이 국민들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놨던 그것도 지금 거의 뭐 JTBC 조작한 증거 지금 다 드러난 판이고, 그 다음에 물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되는 거는 자, 고영태 노성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그리고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그리고 장시호, 김종 문체부 차관, 차은택 감독 주장뿐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저는 그 검찰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요. 아니 도대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드러난 그 사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얘기를 어떻게 제대로 믿고 그 얘기를 하는지 검사들은 자존심도 없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하고 검찰,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동조하는 언론, 이 사람들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양 하고 삼고 있는 게 안종범 수첩입니다. 이게. 그럼 안종범 업무수첩에 뭐가 있느냐?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위 두 차례 단독 면담 내용, 단독 면담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적혀 있는 건데 거기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찰에 5번 조사받으면 딱 진술을 하셨습니다. 재단 이야기, 그 재단 출연금 요구도 안 했고 재단 이야기 없었다. LG 구본부 회장 검찰 조사 받으면서 나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다음이 LG 구본부 회장입니다. 구본부 회장 대통령 만났는데 아니 재단에 출연을 해달라든지 재단이 어떻다는지 이런 얘기 나도 전혀 안 들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인데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뭐 재단 관련이 언급이 돼 있고 이런 게 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이거죠. 안종범 업무수첩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어떻게 작성되고 진짜 이 실체가 뭘까? 제가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제가 이걸 추적을 해봤습니다. 추적을 해봤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실물을 저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물을.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습니다. 그냥 수사 기록에 조금씩 붙어 있는, 복사되어 있는 그것 좀 보고, 그러다가 한국일보에서 한번 소위 39건에 대한 뭐 설명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국일보 기자들한테 약간 얻어보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의혹이 있는 업무수첩이구나. 그런데 이걸 법정에서 공방이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변호인하고 검찰 그리고 법원하고 공방이 벌어져야 저도 취재를 할 건데 공방도 없는 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종범 업무수첩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종류가 일단 많아요.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종류가. 그리고 총 56건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종류가 왜 세 종류냐? 하나는 특검에서 입수한 안종범 업무수첩이 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제출받았는지 압수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게
17건이 있습니다. 17건. 그 합치면 총 56건인데 그 17건도 검찰이 갖고 17건도 11건, 처음에 11건, 나중에 6건 이렇게 소위 뭐 입수를 했는지 제출받았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업무 수첩인데 그럼 이거를 특검을 어떻게 구했고 검찰은 어떻게 구했느냐 궁금할 거 아닙니까? 특검의 39건은 소위 김건훈 보좌관이 쇼핑백에 들고 가가 제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검찰이 갖고 있다는 17건 자, 검찰 조서에 보면 그거예요. 안종범 수석의 집에서 압수수색할 때 입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검찰 조서만 보고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 김건훈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올해 2월 20일 날 안종범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그 정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 정인으로 출석해가 업무수첩 이 제출 경위와 관련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11건을 검찰에 가져갔을 때는 열람만 시키려고 갖고 간 것인데 압수를 당했다. 검찰한테 압수를 당했고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특검이 나머지 이 업무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39건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렇게 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 특검 39건은 김건훈 보좌관이 스스로 갖다 줬다는 이야기고 검찰에 11건은 처음에 갔는데 참고용으로 들고 갔는데 검찰에서 압수하는 바람에 뺏겼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 6건은 뭐냐 나머지 6건은 김건훈 부장은 제출했는데 보니까 이런 복사본이에요. 이 실물이 아니고 복사본이니까 이건 별 증거 능력이 없는 그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6건, 11건, 39건. 자, 그러면 이 업무수첩을 제공한 김건훈은 누구냐? 그래서 이 사람은 안종범 수석이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에 취임한 게 2014년 6월 2일입니다. 그때부터 안종범 수석을 따라다닌 바로 전속보좌관입니다. 전속보좌관. 그래서 김건훈 보좌관은 안종범 수석이 업무수첩 다 쓰고 이제 버리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폐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 하면 그거 폐기를 해야죠. 그걸 안 하고 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일부는 검찰에 갔다가 압수당하고 39건은 자기가 차별적으로 특검에 갖다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특검에 제출된 39건의 업무수첩 이건 과연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수첩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 수첩은 소위 법정에서 할 때도 한 번도 이게 안 나왔어요. 그 수첩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다만 이 39건의 수첩에 대해서 보도를 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일보예요. 한국일보에서 딱 보도하는데 내용이 뭐냐? 안종범 신업무수첩이에요. 업무수첩이 있고 신업무수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일보 그 팀한테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기자인 사람들한테 왜 접촉을 했느냐? 한국일보가 이 안종범 신업무수첩 이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달의 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그 상도 타고 하니까 이미 공개 다 됐고 그렇다면 저한테 줘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기자로서 또 언론계 제가 약간의 선배가 해가지고 이걸 내가 구경만 좀 시켜줘라. 복사도 필요 없고 구경만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 보도도 다 됐고 상까지 받았고 이제 공개도 될 거 아니냐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거기에 겨우겨우 부탁해가 딱 3페이지만 제가 복사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사실 모르고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 입수한 기자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이 수첩이 뭐요? 진짜 성격이 그랬더만은 딱 이제 한국 기자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안종범 수석이 경제수석이 된 2014년 6월 2일부터 2016년 10월까지 2016년 10월이면은 이 소위 국정농단 의혹이 한참 언론에 아주 광풍이 불 때 광란이 칠 때예요. 그때까지 그 기록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네들 보니까 이 수첩이 한 건당 한 60쪽 되더라. 그래 크기는 제가 모릅니다. 한 건당 한 60쪽 되는데 39건이니까 총 분량 한 2,400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첩을 읽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만은 안종범 수석의 필체가 이게 굉장히 악필이랍니다. 이게 악필이고 또 이 수첩이 2014년부터 쓰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이게 흐릿하게 그러니까 소위 잉크가 막 바랬달까요? 이렇게 흐릿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악필에다가 거의다가 명사 단어 나열이 돼가지고 소위 한국어 기자들도 이 판단하는 거 읽는 게 아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준 세 페이지는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요런 모양입니다 해서 저한테 넘겨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봤는데 그런데 이 특검에서 뭐라고 그때 발표한 줄 아시죠? 특검 보도. 안종범 업무수첩은 역사를 기록한 사초와 다름없다. 아주 촘촘하게 아주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안종범 수석이 그전에 검찰에서 이 소위 검찰이 입수한 11건보다도 11건의 그 빈 공백을 탁탁 채워주는 아주 완벽한 기록이라는 그런 기사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 언론이 그거 받았었죠. 그래서 야 이제 드디어 스모킹 건이라는 표현까지 그때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 범죄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검에서 이 제출된 39건 수첩을 소위 입수한 한국일보 기자들은 흐릿하고 안 보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 조금 빼놓읍시다. 그러니까 39건은 어떤 거냐? 청와대 수석되기 그리고 이 사건 터졌을 때까지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그때 날짜별로 쭉 적은 기록이에요. 그거는 39건. 그러면 그냥 그 기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이 김건희 보좌관한테 입수한 그 19건 업무수첩 그거는 뭐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검찰 기록을 쫙 읽어봤어요. 딱 읽어보니까 검찰 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범이 2016년 10월 8일 이후 10월 8일 이후면 언제입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사용한 것이다. 라고 이제 검찰 조서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16년 10월 8일 이후에. 근데 그럼 10월 8일 이후에 사용해서 뭐 10월 8일 이후에 기록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월 9일, 10월 10일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용은 뭐냐? 1년 전 기록이에요. 2015년 기록입니다. 2015년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이 검찰이 입수한 11건의 업무수첩 그거는 제가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첩이 포켓용이에요. 포켓용. 그러니까 특검에서 입수한 그 수첩이 우리가 일반적인 수첩이란 이 정도 크기인데 그게 아니고 업무수첩은 안종범 업무수첩 요 딱 크기예요. 요만한 크기. 그러니까 포켓에 갖고 다니는 이 11건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썼느냐? 2015년 앞부분에는 소위 2015년 예를 들어 2월 25일 그럼 자기 행적을 쭉 써요. 그리고 뒷부분에 어떻게 하냐? 2015년 2월 VIP 대통령 지시사항키가 쓰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에 별도로 새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미 자기가 2014년 6월 2일부터가 쫙 쓴 39자리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 이제 만든 거예요. 10월 8일 이후에 사용한 분이고. 자, 근데 그러면 그 재판장에서 보면 PT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 보면은 그 수첩 자체가 페이지가 이렇게 넓게는 아닌 것 같았어요.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 페이지로 쭉 나가니까 저도 그건 재판정에서 저도 요것도 봤어요. 실물도 보여받고 여기 적힌 거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하는 걸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렇다면 2016년도에 와가 그것도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언론 막 제기될 때 1년 전의 것을 기록해놨다.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 왜 그랬냐?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기록을 뒤졌습니다. 검찰 기록을 쫙 뒤지니까 안종범 수석이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제4회 피의자 신문조서 2016년 11월 7일입니다. 그날 이게 처음으로 업무수첩의 성격, 작성 날짜 여기에 대한 신문이 처음 탁 나옵니다. 이때 제4회예요. 그리고 1회, 2회, 3회 동안 이거 안 물은 거예요. 전혀 안 묻고 제4회 딱 묻는데 이때 안종범 수석을 조사한 사람은 누구냐? 서울중앙지검의 김민형 검사입니다. 법정에 가면 자주 보시죠. 김민형 검사. 예. 그 김민형 검사가 안종범 수석을 이 조사한 사람이에요. 그때 안종범 수석이 한 15번인가 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김민형 검사가 이제 안종범 딱 앉혀놓고 소위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종범에게 그의 집에서 압수한 업무수첩 검찰 조서에 이래 된 가로 열고
2016년 10월 8일 이후 사용분 가로 닫고 검찰 조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수첩 중 해당 기재 부분을 보여주며 자 검사가 묻습니다. 이 부분은 피의자가 안종범 당신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당신 집에서 압수된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지요. 이 부분은 업무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지요. 하고 이제 김민정 검사가 묻습니다. 그때 안종범 수석이 뭐라고 대답하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6년 10월 12일 2016년 10월 12일입니다. 본건, 이 사건, 국정농단, 본건 관련된 흐름을 정리하면서 제 수첩에 기재를 하였는데 2016년 10월 12일 날 흐름을 정리하면서 제 수첩에 기재를 하였는데 방금 보여주신 그 부분에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 10월 12일은 무슨 날이냐? 이 날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언론 보도, 야,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언론 대책회의를 한 날입니다. 안종범 수석도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10월 10일 날 언론 대책회의를 할 때 저는 대통령께 비서실세의 존재를 드러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럼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김성우 수석, 홍보수석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날 바로 이날 워낙 심각한 날이고 하니까 본건 이 사건과 관련된 흐름을 정리하면서 제 수첩에 기재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기재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 검찰 조사 나옵니다. 2016년 2월 24일 메세나 협회 모임과 있고 그럼 2016년이 아니에요. 수첩에 딱 되는데 바로 고칩니다. 이 2016년은 2015년의 옥이라고 조서에 다 고칩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1년 전을 기재를 하다 보니까 연도 틀리고 말입니다. 자, 2016년 2월 24일 메세나 협회 모임을 하였고 이 메세나 협회 모임이라는 게 이제 소위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 가지고 널리 퍼뜨리자 하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 메세나 협회 회원들 모아가지고 식사했던 자리입니다. 하였고 이어서 2015년 7월 24일 창조혁신센터장 및 후원기업 대표 간담회가 개최되고 곧이어 2015년 7월 24일 및 7월 25일 양일에 걸쳐 총 7개 기업을 대통령께서 1대1로 독대하신 내용이 위 수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독대한 기업으로는 7월 24일 현대차고 CJ SK 이렇게 세 군데, 7월 25일에는 삼성, LG, 하나, 한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이게 진술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10월 12일 날 소위 말해가지고 2015년 2월하고 7월 24일하고 25일에 있었던 그걸 기록을 한 겁니다. 수첩에다가. 그 뭡니까? 1년 전에 일을 1년 후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럼 그 기록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그 걱정스러운 게 그 안종범 씨가 하면서 자기 기억대로 기록을 잘 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게 좀 그거는 불안스러웠어요. 진술이에요. 그거는 진술이고, 그러니까 기억대로 기록을 했다 하면서 끄집어내는 게 업무 수첩인데 이 업무 수첩 내용에 대해서도 왜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그 내용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하고 내하고 주고받은 내용이 빠져 있다. 주고받지 않은 내용은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거 능력이 없는데다 이게 1년 후에 작성됐다는 이런 증거가 지금 있어요. 검찰 조서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러면은, 뭐 네. 노력하고 그 사실대로 기록하려고 했고 기억나는 것은 했다고 이렇게 하고 수십 번 자기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록은 정확한지 모르지만 그때 매일 쓴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정리한 것 뿐이지. 대통령께서 소위 말해가지고 재벌 회장 탁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전화로 어이 안수석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 알고 있어.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이 안종범 수석이 이제 그 법정이나 검찰에 진술하기로는 대통령이 그날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한 며칠 지나가 모아서 이야기하신 때도 있고 그걸 자기가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술이 좀 신뢰도가 없는 그건데 근데 그걸 떠나가 제가 이제 검찰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저 안종범 수석이 1년 전의 일을 1년 후에 기록했다고 이랬다 하면은 그걸 물어야죠. 김민영 검사가 안 수석한테 아니 당신이 왜 1년 전의 일을 1년 후에 기록했냐? 그 이유가 뭐냐? 의도가 뭐냐? 당연히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조서에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고 제가 2016년 10월 12일 본건 관련된 흐름을 정리하면서 재수첩에 기재를 하였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안 물어봅니다. 제가 듣기에도 검찰이 좀 조직적이지가 않고 조금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 그럼 좋다. 검찰이 이제 다시 그걸 물어봅니다. 이제 그러면 좋다. 당신이 2016년 10월 12일에 업무수첩 작성할 때 뭘 근거로 했느냐? 응? 할 때 1년 전에 일을 이렇게 기록할 때 뭘 근거로 했냐? 이것도 8회 신문조서에 나옵니다. 자, 4회 신문조서에 처음으로 한번 업무수첩 꼭 한번 물어보고 다음 8회 가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업무수첩을 작성했습니까? 하는 질문이 처음 나옵니다. 그때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작성한 건데 11월 2일 날 그러니까 한 보름 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이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김건희 보좌관에게 제가 김건희 보좌관에게 야 내가 청와대 수석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일들 그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라고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랬더만은 김건희가 예 수석님 하고 갖다 준 이 정리한 문건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이게 뭐냐? 대통령과 대기업의 독대 그 일지. 그다음에 K스포츠 관련 문건, K스포츠 재단 그 관련 문건. 그다음에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정리 문건 등 3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김건희 보좌관이 작성해 준 걸 보고 이걸 쓴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그러면 김건희 당신은 아니 그럼 또 뭘 근거로 이런 걸 자료를 만들었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김건희 당신은 그럼 뭘 보고 만들었냐 하니까 그 김건희 보좌관이 만든 자료 중에 하나가 이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딱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 24일부터 25일 사이에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제 7월 24일 딱 하고 25일 딱 하고 대기업 총수 면담 가로 열고 재단 관련 언급 시점 가로 닫고 하고 김건희 보좌관의 수첩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관련 언급 시점은 7월 24일에 7월 사이다. 가로 딱 쳐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검사가 김건희 보좌관을 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요건 재미나는 게 이제 안종범 수석하고 김건희 보좌관을 조사를 받을 때 거의 같이 받습니다. 안종범 조사받고 있는 옆자리에 이제 김건희 앉아 있다가 안종범 수석이 제대로 대답 못하면 이제 검사가 바로 김건희를 앉혀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 검사는 이제 김건희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작성한 위 문건에 재단 관련 언급 시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가 하고 물었어요. 그럼 김건희는 또 이런 이런 문건을 작성할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딱 물으니까 김건희 보좌관 대답 딱 합니다. 제가 위 문건을 작성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실의 방기선 국장에게 문화체육재단이 언급된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기도 모르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방기선 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방기선 국장이 작년 7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2016년에 이제 물어보니까 작년 7월에 있었던 대통령과 기업 회장들과의 면담이 있을 때인 것 같아. 확정도 아니에요. 있을 때인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제가 위와 같이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뭐예요? 김건희는 안종범 수석한테 이야기 안 들은 거고 방기선 국장한테 이야기 듣고 탁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보좌관이 그렇게 딱 진술하니까 안종범 수석이 바로 아니 검사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야 그 말이야 나도 이야기 해줬지 않냐 나도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나도 이야기 해줬지 않느냐고 작년 그때 했다고 그러니까 김건희도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기선 국장한테도 들었고 그래 이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안종범 수석한테 들었다. 뭐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네요. 그게 아니고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께서 야 재단 이런 거 문화재단 스포츠재단 만든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럼 언제부터 해라 대통령께서 예를 지시하셨으면은 안종범 수석은 당연히 자기 보좌관 불러가 야 내 대통령 지시 받았으니까 날짜 짜라 그리고 관련 부서에 어떻게 연결하고 그 관련 비서관들한테 어떻게 준비를 시켜라. 보좌관한테 알려줘야죠 당연히. 그럼 보좌관은 알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보좌관도. 허허. 그런데
안정부 업무수첩에는 재단 관련 시점 보장은 또 모르니까 물어봐가지고 2015년 7월 24일에서 25일 무렵이구나. 그래가 가로 탁 치가지고 재단 관련 응급 시점 그래 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아까 이제 39건에 대한 거는 이제 들어가서 청와대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들어가서 10월 달까지 2016년 10월 달까지 기록이라고 제가 39건 말씀드렸고 검찰에서 조사한 11건은 소위 2016년 10월 2일 그 무렵부터 시작해가 이 사건의 흐름을 자기가 정리한 거고 1년 후에 1년 전에 이를 정리한 거고 이미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거 알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업무수첩 보고 말이지 알고 있느냐 제가 도태우 변호사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하니까 특검에서 39건 전체는 아니고 일부는 보여주더라. 일부는 내가 봤다. 도태우 변호사께서 일부는 보니까 실물이에요. 본 거는 딱 보니까 아니 필체가 동일하고 펜의 굵기가 동일하다 이게야. 그럼 날짜가 좀 다르면 어떤 때는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펜에서 좀 마른 게 좀 묻기도 하고 말입니다. 굵기도 한데 똑같더라 이거죠. 똑같을 한날 1시에 썼다는 그런 느낌 받아서 자기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도태우 변호사 말로는 이 안정부 업무수첩 56건 전부를 본 변호인 없다 이게야. 그리고 특검에서 제출한 그 복사본 특검에서 입수한 39건에 대한 복사본은 이 수사 기록에 붙어 있는데 그 양이 300페이지가 넘는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본 변호인도 없지만은 소위 말해가 이 업무 수첩에 대해서 다툼을 한 변호사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물어봤죠. 아니 왜 실물은 복사본은 다르지 않느냐. 자 복사본은 우리가 소위 수정펜 싹 지울 수도 있고 그 지어가 새로 쓸 수도 있고 그래가 복사해버리면 똑같은데 왜 이걸 안 이 다투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걸 왜 다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 복사본이 거의 한 300페이지 이른다 이게 300페이지 이르고 문제는 뭐냐 재판 일정이 너무 빡빡했다. 증인도 많고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데 재판은 뭐냐 증인신문이에요. 그러면 한 증인을 신문하려면 이 사람이 검찰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사람하고 관련된 다른 사람의 이 진술조서부터가 참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4번 중에 3번, 4번까지 계속 증인신문이에요. 증인신문인데 그거 준비하기도 바쁜데 언제 업무수첩 300페이지 다 읽어보고 저거 감정합시다. 그런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특검과 검찰이 노린 건 딱 그거예요. 변호인들 정신 못 차리게 해라. 25만 페이지 던져놓고 그리고 막 기록에 치이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자, 예를 들어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한 증인을 신문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신문한 내용은 뭐냐? 검찰은 이미 그 사람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당신은 몇 월 며칠 검찰의 조사를 받고 그 진술 조서를 읽어보고 아무 이상이 없어 도장을 찍었냐? 그럼 찍었습니다. 통과. 그 다음에 또 이 진술조서 읽어보고 도장 찍었냐? 맞습니다. 그럼 검찰은 진술조서 속에 정인이 할 이야기 다 있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미 한 이야기를 왜 법정에서 물어봅니까? 딱 도장 찍었느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검찰이 이미 다 조사한 내용을 법정에서 앉혀놓고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지루한 면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예. 증인신문 보면 지루하고 그런 이야기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거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보니까 검찰들이 앉아갖고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했고 또 뭐 서로 간에 뭐 모욕 주는 그런 재판을 뭐 여기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원호 씨 같은 경우에 스몰프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용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거니까 그러니까 박원호 씨도 한 5번인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 부분만 이 조사 그 5번의 조사 그걸 당신이 읽어보고 도장 찍었느냐 맞습니다. 그것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특검에서 박원호에 대한 검찰 신문을 한 5시간 합니다. 오전 2시간 또 오후까지.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해야죠. 변호인은 당신이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런 근거로 당신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는데 이것도 못 믿겠다. 이렇게 추궁을 해야지. 아니 그걸 검찰이 이미 조사한 내용을 계속 묻는 이런 그런 재판이에요. 저는 좀 아쉬운 게 검사들은 뭐 자기네가 원했던 증인들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기네 조사를 다 해놨는데 그럼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기회를 더 줘야 기회를 되는데 줘야죠, 당연히.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저희들이 막 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대통령 재판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 김세훈 재판장입니다. 김세훈 재판장의 추궁이 있어요. 자세히 딱 보면은 자 박근혜 대통령이 좋다. 20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단독 면담했다. 그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그럼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했고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이 조사했다. 그럼 이 사람들 분리가 다 조사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야기 다 나온 거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안종범 수첩이 뭐 이렇게 적혀 있다 걔가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안종범 수첩은 이제 간접 증거 이 정도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제 김세훈 재판장이 검찰한테 이랬다 묻습니다. 그런데 업무수첩 안종범 업무수첩이 완전 이 사건의 말이야 핵심적인 증거란데 근데 안종범 업무수첩만으로는 대통령하고 최서원 피고인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공모했던 증거가 뭐냐? 검찰이 바로 물은 거예요. 재판장이 딱 물으니까 검찰이 당황해가지고 검찰은 바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공무 증거가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될까? 자 첫째가 이거 둘째가 이거 셋째가 이거 하면 재판장도 역시 검찰 수사 잘했고 외우고 있구나 이래 될 건데 예 저희들이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서를 제가 최근에 이제 변호인 통해서 제가 입수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 의견서, 검찰 의견서.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최소한 피고인이 어떻게 공모해가 어떻게 이재용 회장한테 부정한 그 청탁의 대가로 뇌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의견서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자 공모 증거가 뭔지 그거 다 나올 거예요. 또 소설이겠죠. 그래서 저도 이 김세훈 재판장의 그 재판하는 방식을 보면서 제가 변호인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김세훈 재판장이 상당히 날카롭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특히 김종과 장시호 그 두 사람의 진술은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워낙 헷갈린 부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자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김세훈 재판장한테 어떤 뭐 기대를 좀 걸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한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소위 김진동 부장판사 형사 22부에서 1심 선고를 할 때 그거 보면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탁한 흔적이 없다. 그러나 묵시적 청탁이 있다. 하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 많은 국민들 알고 있죠. 묵시적 청탁, 2심 전심으로 이 통하는 청탁 그런 게 있는데 김세훈 재판장 지금 이 재판 분위기 보니까 묵시적 청탁은 딱 배제할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거예요. 판결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가 계속 재판 다른 데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아니 그건 물론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때 뭐 비자금 사건하고 할 때는 그때 포괄적 뇌물이라는 건 썼는데 저도 묵시적 청탁 이 부분을 뭐 상당히 이래 보고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들 이야기가 아마 김세윤 재판장은 김진동 부장판사가 사용했던 묵시적 청탁이란 말은 안 쓸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김종 장시호의 판결문이다. 그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거예요. 판결문. 그래서 그 판결문 어느 부분입니까? 그래 딱 그거예요. 자, 피고인 최소한 피고인의 경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없다 이게 범위가 나는 범죄할 의도가 없다. 나는 그냥 대통령하고 40년 지기로서 그리고 내가 좀 우쭐댔다는 그 외에 그건 없는데 왜 나를 공범으로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럴 경우에 김세훈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해야 됩니다.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김세훈 재판장이 그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김종과 장시호의 판결문에 딱 앞에 법리를 하나 써놨답니다. 그 법리 내용이 뭐냐? 최소한 피고인처럼 소위 말해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범죄하고자 하는 의도, 범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범위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이 오태희 변호사가 한번 인용했던 거 보는데,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는 게, 그거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의 올해 2017년 1월 12일 이게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김수현 재판장이 김종 장시호 판결문에 딱 해놓은 거예요. 법리. 그러니까 김종호의 진술, 장시호 진술에 대해서 이 법리에 따라서 내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툼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어디나 그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희망, 그러면서 김수현 재판장이 은연중에 비친 말이 묵시적 청탁 이런 거는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기는 구체적으로 이걸 똑똑 봐가지고 요거 청탁이 맞으면 청탁으로 인정하는 거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아니 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청탁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김수현 재판장이 상당히 뭐랄까요,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럼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하는 걸 쭉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형사 재판의 대원칙이 뭐냐면은 유죄라는 인정,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찰의 이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 없으면은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즉 무죄다 이야.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피고인이 무죄다. 이거예요. 네, 너무 명확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이 범죄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대행하는 검사가 이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가 아니고 이건 형사예요. 인신을 구속하는 겁니다. 감옥에. 그러면은 진짜 1%나 털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판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이 대통령 재판에 증거가 없습니다. 주장과 진술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안종범 업무수첩 39건, 특검에서 입수한 39건, 거의 해독 불가.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볼 거예요. 해독 불가. 증거는 그거였고. 자, 11건, 검찰에서 입수한 11건. 그거는 안종범 수석을 직접 조사해보니까, 제가 2016년 10월 12일 날 본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재했습니다. 사후에 기재했다고 본인 인정하고 있고. 자, 나머지 6건, 그런 복사본이에요. 김건원 보좌관이 제출 복사본이면 원본도 아니고. 그 증거는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안종범 업무수첩이에요. 우리가 재판에 가보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그거예요. 안종범 업무수첩, 그 다음에 장시호의 진술, 김종호의 진술이에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재판을 하고 있나 생각이 계속 재판에 갈 때마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검찰과 특검도 했고 검찰도 했는데, 자, 합리적인 명백한 증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매달 며칠 날 어느 장소에 최서원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거 하면은 돈이 생기다 이렇게 하자, 또는 내 퇴임후의 대비 이렇게 하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문서가 남아있다든지 또는 그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 뭐 있다든지 확실한 증거들 그것만 제시해라 이거예요. 그럼 범죄 딱 부러지죠. 그게 없고 김종차관 이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요. 그럼 김종차관만 들었냐? 옆에 김종덕 장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김종덕 장관은 대통령 말씀을 딱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 적을 거 아닙니까? 쫙 적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차관이 들었다는 내용이 안 적혀 있어요. 업무수첩에. 그러면 김종덕 장관도 검찰 조사 받을 때 제 업무수첩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저는 못 들었으면 하면 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혹만 부추겨 있는 거고,
김종 차관 대통령한테 그 말 들었다. 좋다. 그거를 당시 차관인데 차관이 대통령 말을 들었으면은 뭔가 적었을 거 아니냐. 아, 예, 적었습니다. 어떻게 적었어요? A4 용지하고 형광펜을 들고 가서 적었다는 거예요. 와, 차관이 대통령 앞에 가는 차관이 좋다. 그럼 그 A4 용지하고 그 형광펜 적은 거 어디 있느냐? 아, 글쎄 버렸습니다. 그런 진술이에요 지금 이 재판이. 이제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대로 나와가지고 아이 제가 있으면 처벌하라 이거예요. 이 재판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안종범 수첩이 진짜 뭐 대단한 증거냐 하는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실무라고 복사을 하고 감정을 해야죠. 감정을 하고 그리고 2014년 6월 2일부터 2016년 10월 달까지 한 39건짜리 수첩하고 새로 사후에 작성한 11건짜리 수첩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내용 같은지 얼마나 진짜 조작을 했는지. 그러면 지금이라도 안종범 수석이 사실 뭐 이래 됐습니다라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나라가 돈이 없다 보니까 정경련에 부탁해서 미래재단, 문화재단, 스포재단 설립하라 했다. 이게 뭐가 죄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사건이. 참.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저도 사람을 미워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을. 좀 용감해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예. 해요. 그래서 그러나 저는 참 김세훈 재판장께서 참 나름대로 딱 공모의 증거가 뭡니까? 검찰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공모의 증거 바로 대답 못하니까 예 의견서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다 읽어봐야죠. 저도 이제 기록을 조금 더 읽어보고 이 증거들이 보니까 제가 이 증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리지만 기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우 기자님은 믿겠습니다. 아이고 그건 아니고 오늘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